여러분 안녕하세요. 싱푸입니다. 제가 오늘은 결혼을 했을 때 얼마가 들었는지 그 견적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쇼츠로 영상을 간단하게 올렸었는데 세세하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여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하나 알려드려 볼게요. 아셔야 될 게 좀 가성비 있는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모프랑 엄청 상의를 많이 하면서 아주 가성비 있게 결혼식을 잘 올린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가장 먼저 잡는 게 홀 예약이잖아요. 저는 올해 24년 2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비수기에 올렸고 작년 기준으로 계약을 했어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를 줄여가지고 스드메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한 번에 하는 게 홀 패키지예요. 홀 패키지는 그 홀 예약을 할 때 그 홀에서 주관하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그다음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선택폭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결혼식에 로망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걸 하면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결혼식에 로망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홀 패키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랑 홀 예약을 이렇게 따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비용이 더 훨씬 많이 들 걸로 알아요. 저는 홀 예약하고 드레스, 스튜디오, 메이크업 이렇게 합쳐서 290만 원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스튜디오 촬영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스튜디오 촬영 자체가 저도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스튜디오 촬영 비용을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내면 그냥 사진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결혼식은 추가 파티가 많으니까 수정본을 요구하지만 않으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겠다 싶었는데 스튜디오 촬영이라는 거는 원본 비용 자체를 따로 받더라고요. 근데 그 돈에 원본 비용 80만 원이 추가로 생깁니다. 보통 촬영 비용이랑 그 사진 원본 비용을 따로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 하시는 분들은 원본 비용이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신혼여행도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신혼여행은 조금 편하게 돈 걱정 없이 가보자 해서 스쿠버 다이빙, 패러세일링, 스노클링 이런 거 다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결혼 반지가 있는데요. 저랑 머프는 결혼 반지를 종로가 싸다길래 종로에 갈까? 근데 종로를 간다는 것 자체가 지방 사람이 종로로 가는 시간과 돈이 또 있잖아요. 또 거기 가면 밥도 한 끼 먹을 테고 왕복 비용도 들 테고 한 번에 안 가고 버스도 갈아타고 할 텐데 그 비용과 시간 AS나 반지를 찾으러 가거나 택배비든 아니면 한 번 더 가는 비용이든 또 들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집 주변에 있는 금은방 한 3군데 정도를 가봤어요. 아무튼 이걸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큐빅 같은 게 달려있어요. 다이아긴 다이아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큐빅이나 다이아나 이렇게 작으면 구별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를 안 했을 때 둘이 해가지고 한 80인가? 했었던 것 같고요. 다이아를 둘 다 껴서 140 나왔습니다. 이렇게 웨딩 반지는 140만 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빠가 헬스 트레이너다 보니까 맞는 예복이 없는 거예요. 오빠 예복은 80만 원으로 이게 뭐 독일 원단 뭐 이런 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저렴하게 잘 해가지고 80만 원에 했습니다. 아까 말 안 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사실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여기서 추가 파티가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 액자, 미니 액자는 인스타 리뷰 쓰고 블로그 리뷰를 쓰면은 무료로 준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리뷰는 다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료로 액자 3개를 받았어요. 홀 패키지 안에서도 결혼식장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주는 게 포함이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것도 원본 비용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본 비용이 11만 원이었습니다. 청첩장을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그 모바일 청첩장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그 청첩장도 인쇄하고 하는 게 한 1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헬퍼 비용이라고 있어요. 헬퍼 비용은 별도인데요. 헬퍼라는 거는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본식 헬퍼랑 웨딩 촬영 헬퍼 더해서 한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청첩장을 또 돌리잖아요. 청첩장을 돌릴 때 친구들이나 감사한 분들에게 좀 밥을 사드리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또 회사에 답례품을 돌리세요. 답례품 맞추고 가방 순위 친구, 축가하시는 분, 사회자, 앞에서 축의금 받아주는 분들한테도 또 선물을 드리건 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돈을 생각하면 또 몇백이 또 나가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결혼식 하기 전에 피부 관리라든지 뭐 네일 아트, 이렇게 속눈썹 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또 결혼식은 생애 거의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사기 때문에 좀 그날에 내가 주인공인데 더 이쁘면 좋으니까 관리를 하곤 하는데요. 블로그 체험단을 이용해서 피부 관리도 한 번 받았었고 속눈썹 펌은 한 3만 원 정도. 네일 아트도 그 당시에는 그 블링블링한 웨딩 네일 있잖아요. 그것도 체험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체험단을 이용하시면 이런 거 네일 아트 같은 거는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피부 관리는 아마 주기적으로 받아야 피부가 광이 나잖아요. 그래서 체험단으로 계속 받긴 힘들 것 같고 아마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피부나 이런 거에는 그냥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부 옷 있잖아요. 2부라고 하면은 2부 파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파티를 열 만큼의 여유는 없어서 그냥 그 식 끝나고 그 뷔페에서 밥 먹는 공간에 그쪽에서는 드레스를 입고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간단한 원피스나 한복, 좀 이브닝 드레스라고 해서 좀 고급스럽고 얇은 그런 드레스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한복을 빌릴까 아니면 뭐 옷을 뭐 대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브라이덜 샤워를 하잖아요. 브라이덜 샤워를 할 때 입을 흰색 원피스가 필요했어서 그냥 그 김에 한 3만 원대 원피스를 샀습니다. 그런 원피스를 하나 사서 브라이덜 샤워 때도 입고 친구들도 나중에 결혼하는 친구 브라이덜 샤워 때도 입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브닝 드레스까지 이렇게 뽕을 제대로 뽑은 것 같아요. 돈은 그렇게 큼지막한 건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집이잖아요. 근데 집은 보통 저희 나이 때 집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랑 머프는 고민을 하다가 투룸 월세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나으려나? 아니면 아무래도 전세로 가는 게 나으려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일단은 저랑 머프는 행복주택을 노리고 있는데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되던 안 되던 저희가 지금 당장 아파트에 가게 되면은 모든 전자제품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저랑 머프랑 둘 다 각자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옷장 이런 가전제품 가구들이 다 그냥 옵션으로 있던 걸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서 가게 되면 대출 비용도 깨지고 전자제품 비용까지 해서 이거를 우리 둘이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월세방으로 일단 해서 행복주택을 노려보자.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자 하고 와서 이렇게 월세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사를 하면 또 이사 비용이 들고요. 집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약 날짜, 이제 집 빼는 날짜 같은 것도 잘 맞춰가면서 집주인분이랑 또 상의도 잘 해야 되고요. 전자제품도 알아보고 했는데 진짜 많이 비싸더라고요. 진짜 결혼한다는 게 어쨌든 같이 사는 일이다 보니까 집에 관련된 돈도 들고 그에 따른 전자제품이나 가구 그다음 또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 자체의 비용 요게 정말 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혼여행까지 요런 거 전체적으로 돈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많이 깨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 비용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었냐 계산을 해보면 저는 최대한 이것저것 아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뭐 요런 것들을 다 더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나름 가성비 있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식대는 결혼식장마다 다른데 저는 작년에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기준 또 비성수기 기준 해서 한 명당 식대가 49,000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약간 결혼한 지 제가 벌써 3개월이 됐다니 믿을 수가 없고요. 진짜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여행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거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추억 남겨오세요. 그게 더 남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신혼여행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결혼하실 분들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결혼을 하면 대충 얼마가 될지 궁금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